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수주 호황이란데 조선주들은 주가 내리막 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실적이 타격을 입었는데요. 가성비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우조선해양 5월 동안 20%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17% 이상 빠졌고요. 줄줄이 내리막길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방목선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후판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들어서 12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제가 준비했을 때만 해도 8달러를 조금 넘었었는데 현재는 8.8달러까지 더 치솟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LNG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조선 3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LNG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계속 실리고 있는 겁니다. 조선사들은 여전히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LNG 시장에 대한 수혜주 찾기에도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조선 3사뿐만 아니라 본행제와 엔진, 피팅 밸브 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행제 한국카본도 있고요. 피팅 밸브 쪽에서도 계속해서 주가 흐름은 한국카본과 그리고 성광밴드 쪽이 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전략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서 손현정 앵커께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조선업, 해운업뿐만 아니라 그 관련 주식들 참 답답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요. 신영정권의 엄경화 연구위원 오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조선가 새로 이제 요즘 뭐 다 인플레 시대에 백값도 올라가고 네. 수주 잔량은 계속해서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 그걸 먼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실적 부진입니다. 실적 저희가. 부진? 예, 좀 좋아지겠지 하면서 네. 매 분기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해까지는 인도되는 선박은 좀 제한적이고 내년부터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드는 돈은 많고 매출로 인식하는 돈은 많지 않은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손익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고 매출도 사실 별로 많이 안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비가 커버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 저희가 주가가 빠르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런 같습니다. 면이 있다. 요새 뭐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던데 그쪽도 현장은 좀 그런 기운이 있지 않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럴 없는 수밖에 게 없고. 조선업이 이제 직영 인력도 많이 쓰지만 거의 직영 인력만큼 아웃소싱 인력을 쓰는 아하.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매출이 늘어나야 되면 예. 당연히 노동자도 늘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 조선업이 안 좋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그 인력이 줄었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요즘에 이제 인력을 다시 재차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LNG선 관련해가지고 카타르 얘기가 왜 자꾸 나옵니까? 카타르는 사실 네. 전에 없이 우리나라에 되게 LNG를 대량으로 발주를 했던 그런 LNG 선을. 경험이 있는 네. 회사거든요. 근데 LNG는 원래 선주들이 뭐 2척, 3척 이렇게씩밖에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NG가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면 그 가격으로 보통 발주가 되는데 카타르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어차피 앞에 설계 단계는 한 번 있고 쭉 연속 건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최근에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네. 조금 어느 정도 내고를 해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가져가자라는 그런 톤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조선사들이 우리 조선업체한테 네, 조선업체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재료 가격 같은 경우도 예. 워낙 빨리 오르는데 예. 이제 혹시나 너무 싸게 해서 옛날에 저희가 해양 플랜트 만들 때처럼 엄청나게 크게 손해를 보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카타르가 뭐 지금 좀 상황 봐서 좀 성과를 좀 올려주겠다 이런 태도가 아닌 것 같던데. 그러니까 보도 자료에 통해서 나온 거는 네. 2년 전 가격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년 전 가격은 실제로 1억 8천만 불이고 지금 현재 시가가 2억 2,500만 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20% 낮은 정도의 수준인데요. 그 정도 가격은 저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 카타르의 LNG를 운송하는 운송 계약을 맺은 업체가 네. 이제 일부는 시장에다가 좀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한 연말 정도의 가격으로 체결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예. 하신 것처럼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조선사들인데 LNG선 수주가 이제 확대가 된다면 어느 정도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하반기 좀 찾을 만한 모멘텀이 있습니까? 일단 모멘텀 자체는 저희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게 일단 실적이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중간중간 이렇게 공정에서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네. 좀 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저희가 고정비라는 걸 커버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지금 현재 수주 잔고는 상당히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에 잔고가 줄지 않는 정도의 수주를 유지를 하고 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제품 가격이 혹시나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매출만 잘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큰 모멘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보자. 지금 조선업종 가운데 우리 연구위원님 가져오신 게 한국조선해양. 네네. 뭐 특별히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까 여기는? 일단 이 회사의 종속회사는 현대 삼호중공업에 해당이 삼호, 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트래킹한 중에는 삼호중공업의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수준을 그래요.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수주 잔고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수주하는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높게 오른 가격에서 잘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으로 좀 드러나는 내년 정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폭이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방향성이 그렇게 달리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저밸류에이션인 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해운주들이 잘 가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8주 만에 상승을 했고 또 발틱 운임 지수도 전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해운주들의 상승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와 오늘 기준으로 지금 해운주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임이 일단 좋기 때문에 해운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고점을 찍고 거의 17주 연속 하락을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비수기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운임이 약세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3월, 4월 이렇게 해서 선전도 봉쇄하고 4월에 이제 상하이도 봉쇄하고 하면서 이 하락폭이 좀 깊어진 상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이 봉쇄를 좀 완화시킨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저희가 이전에 코로나 시기에도 경험을 했지만 물건이 안 가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아하. 가게 되면 예. 다시 저희가 적체 현상이 생기고 물류 대란이 또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운임은 더 오르고. 예, 운송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런 물류 대란이 반복될 때는 운임에 전가시켜 버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지금 운송업체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 살아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해운 회사 쪽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네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그 중에서도 또 오늘 펜오션을 가져오셨네. 네네. 예, 한번 이쪽은 벌크 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해운주를 보실 때는 네. 운임을 비껴나서 보실 일은 아마 앞으로도 그래요. 없을 것이고요. 운임이 그럼 추세적으로 오르는 그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선박과 화물 사이에 그 공급이 우위에 서지 않고 수요가 우위에 서야만 운임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저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컨테이너 시장이 워낙 좋아서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가 발주가 된 상황인데요. 예. 벌크 선박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그닥 들어오게 될, 그러니까 인도가 될 신규 선박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수급 불균형에 의한 운임의 대세적인 상승은 오히려 컨테이너 쪽보다는 벌크 쪽이 좀 더 장기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워낙 화주에 대한 저변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거나 시황이 좋은 시황을 형성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회를 잡고 이제 영업을 확장하는 그런 포지션을 잘 취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펜오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아. 그리고 하반기에 또 조선주, 해운주 다 같이 이제 묶어서 투자자분들이 염두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후방산업, 전방산업 관계인데 너무 사이클이 달라가지고 사실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 맞아요. 상당히 이제 도대체 이걸 뭐를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예.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전방산업이 잘 돈을 벌어야 배도 발주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해상 운송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중 무역 분쟁의 기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 겪었는데 네. 이처럼 물동량, 볼륨 지표를 줄이는 큰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이 이 산업엔 가장 악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뉴스가 나왔지만 바이든이 이제 이런 대중 관련한 뭐
세금을 좀 덜 경감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 네. 상황이라 저희가 봤을 때는 큰 흐름에서는 물동량이 좀 늘어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두 업종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물동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다. 아유, 바라기는 요즘 자꾸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뭐 원숭이 두 창인가 뭔가 이것도 그냥 제2의 팬데믹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카타르 얘기는 듣다 보니까 아니 그 참 뭐랄까요 그 빠꼬미들이 알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대량으로 발주했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이 좀 올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조선주로 지금 이 장이 한꺼번에 밀리면은 뭐 조선 쪽이든 해운 쪽이든 장 안 좋을 때 같이 뭐 독보적으로 혼자 가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경기 민감주 성격을 가지고 경기 있기 민감주 때문에, 성격이라고 봐야 사실 되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섞인 그런 이벤트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면 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엄영구 의원님 대우조선해양은 좀 뭐 꾸준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서 또 더 밀립니까? 어떻게 보시기에 어때요? 아까 앞서서 얘기하신 그 5월에 주가가 많이 내려간 부분 네. 같은 경우는 사실 4월 중순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현대중공업이 코스피 200 중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허. 있는데요. 이게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그 네. 부분을 조정을 받느라고 올라가면서 대장주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주식들이 많이 따라 내려가는 것도 있었고 그 와중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낸 사실 영업 적자가 좀 컸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와 내년 사이에 조선업체들의 이 매출이 거의 조 단위로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손익분기점 상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을 떠느냐에 따라서 뭐 그게 3천억일 수도 있고 4천억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좀 크게 보이는 부분이고 저희가 산업은행에 지금 CB가 자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 전체 자본 총계가 지금 깎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주식이 희석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업상으로는 뭐 영업을 그렇게 뭐 중단하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오르고 있는 성과로 잘 수주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자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대주주가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겠지만 내년에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대세적인 흐름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이게 그냥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조선업종은 환율 오르는 게 좋습니까? 내리는 게 좋습니까? 올라가는 게 당연히 좋죠. 워낙 약세가 차라리 저희는 그러니까 조선업체들은 어떠한 국가가 됐건 무조건 달러로 달러로 수주를 받으니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환율로 선물한 매도를 해서 일단 일부 픽스를 하고요. 네. 저희가 매출로 인식을 할 때 또 그 네. 당시 환율로 그 실현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수주 물량 만약에 올해 짓고 있으면 올해 이 실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오히려 더 높은 환율로 저희가 매출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승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선물안으로 다 해체해버리면 못 누리잖아요. 엣지를 한 100% 하는 업체는 삼성중공업 정도 100% 하고 100% 있고요. 하지 않고 나머지는 한 한다면은 60, 70% 정도 그렇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조선 3사 쪽에서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한 이 기자재 쪽을 보는 시각도 아하.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럼 보냉제나 뭐 피팅 밸브 쪽,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주가가 조선주랑 같이 빠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쪽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만약에 내년에 인도될 선박이라서 조선업체가 지금 매출을 일부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이미 기자재 업체가 조선업체한테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오른 제품 가격으로 납품을 해서 이익률에 조금 도움은 되긴 할 건데요. 그렇다고 기자재 업체들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재료 가격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순서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조선업체들이 만들 제품이 더 높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 기자재 업체들이 조금 더 일찍 실적에서 선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영권 엄경화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